바라본 도시 설계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트윈 빌딩. 그래서 건너편에 베러리 파크 시티라고 있는데 그 건너편에도 도시 설계 한번 참여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 고향 생각하면서 이런 도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적용 관련해서는 제가 아주 확실하게 이 지역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제화 100년대에 걸맞는 인프라스트럭처 간접망 지원법이라든지 제가 선진문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교육, 의료에 관해서 재정 안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또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외국의 유수단체와 협의해서 컨센서스, 즉 다수, 소수, 개인을 모두 망라해서 최적의 상태로 제가 발전시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네 분 후보자 모두 열정적인 공약 발표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개별 질문은 후보자가 추첨을 통해 선택한 질문을 후보자에게 드려서 정견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이며 이번 답변 순서는 강석호 후보가 첫 순서입니다. 지금 제 앞에는 1번에서 4번까지의 봉투가 있습니다. 봉투 중에서 먼저 번호를 한번 선택해 주십시오. 네. 없는 게 아니고? 예. 제가 2번이니까 2번 뽑겠습니다. 예. 2번 봉투에 드는 걸 질문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강석호 후보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진행된 KBS 공개 토론회에서 교육 관련 질문에 대해 대다수 후보자들이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기숙형 공립고 등 특색 있고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 건립에 대한 비전을 밝혀주셨습니다. 울진은 지난 1998년 덕천리 원전 부지와 관련한 14개 요구사항에서 특수대학 설립을 요구했을 정도로 대학 유치에 열망이 큽니다. 지난 17대 총선에서는 많은 후보들이 대학 유치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에 비해 이번 후보자들은 많이 후퇴한 느낌이 큰데요. 울진 지역 대학 유치의 가능성과 그에 대한 이유나 타당성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네. 대학 유치 가능성 또 타당성. 아마 제가 김강원 여기 국회의원님께서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 전국을 다니시면서 많은 공약으로 대학 유치 활동을 하셨다고 제가 아마 중앙당 도당에서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지방대학이 상당히 경영이 어렵습니다. 지금 상주대와 경북대학교가 상주대가 경영이 어려우니까 상주대 브랜드 네임으로는 안 되니까 경북대와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국적 지방대의 경영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 유치 가능성과 타당성이 있느냐? 저는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타개를 하려면은 경제가 살고 사람이 몰리고 도로 SOC 사업 건설이 되고 지방 경기가 활성화되고 또 특목고가 생겨가지고 여러 부분에 인재들이 자라나야만이 그 재원으로 어떤 기능적인 대학 이런 부분이 유치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예. 네, 김교찬 후보입니다. 현재 봉투가 1번, 3번, 4번 있습니다. 선택해 주십시오. 저도 3번 하겠습니다. 네. 예, 김교찬 후보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보자님은 울진의 미래 가치에 투자하기로 결심한 기업 대표이사이며 이 자리는 주주총회의 자리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울진에 투자할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마케팅 전략, 수익 창출 방법 등에 대해 앞에 계신 주주에게 설득하여 보여주십시오. 울진을 한동권 관광단지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울진 같은 경우는 사실 무슨 어업이나 농업을 해서 이제 생계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는 충분히 이 관광 자원 하나만으로도 참 그런 모든 걸 커버할 수 있을 그 정도의
천혜의 그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면 울진에 보면 그 불영사하고 불행계곡이 참 그 가을에 가보면은 정말 단풍도 좋고 참 그 서울이나 이제 저 타지 사람들이 이제는 강원도 라인은 하도 많이 가봐가지고 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내려오게 할 수가 또 있고, 그래서 다음에 여기 지금 2020년까지 여기는 이제 울진은 여기 해양 리조트나 지금 바다공원, 뭐 이렇게 스킨스쿠버 교육장이라든가 이제 교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기영 후보입니다. 1번과 4번에 봉투가 남아 있습니다. 1번 됐습니다. 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6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 울진에 추가로 신울진 원전 1, 2호기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지역민 직원 채용 기회 확대와 납품업체 지역 할당 등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데요.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원전이 울진 경제에 더욱 많은 기여도를 할 수 있도록 할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드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 관련해서 옵쇼 반경에 관해서 100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오는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요새 외국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터빈을 돌려가지고 열을 식히기 위해서는 아마 바다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수만 년 변화할 수 있는 온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생태계 변화도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이 나오면은 물론 좋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저는 반대하는 입장으로 또 지지. 네. 김중건 후보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미국과 체결된 FTA의 국회 인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화, 무한 경쟁 시대를 맞아 국가 주요 기반 사업의 해외 시장 확보의 중요성과 이에 반해 국내 농업을 포함한 명세업자들의 생존권 보호의 목소리가 상승되고 있는데요. 한미 FTA에 대한 찬반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FTA 자유무역 협정이 미국과 체결돼서 국회에서 지금 비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단히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들이 아마 이번 이 사항을 다음 국회로 넘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FTA가 지금 비준 단계에 있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이 국회에 쏠려 있습니다. 저는 아직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농업, 임업축산이 FTA가 체결 비준이 되게 되면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어려워진 이 농업, 축산, 임업을 어떻게 하면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1차 산업에서 이 제조, 가공, 유통 이런 데 한 번 더 우리가 식견을 넓혀서 이 업그레이드하는 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자유무역협정은 이 추세입니다.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추진을 했고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어서 후보자 간 상호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마다 각각 다른 후보자에게 2번의 질문 기회가 있습니다. 질문 1분, 답변 1분 30초를 드리고 보충 질문에 1분, 보충 답변에 1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때에는 가능하면 간략하게
상대 후보자가 시간 내에 답변이 가능한 것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 질문자는 김교찬 후보입니다. 질문하실 후보자를 선택하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내용이 공약에 관한 거예요? 아니면 평상시 업무 관련 이런 거? 상호 토론이니까 자유 토론입니다. 우리 이기영 후보님한테 좀 하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친박 연대를 달고 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하셨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 박근혜 대표 제가 특별 보좌역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캠프에서도 제가 부위원장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거기서는 한 번 뵌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참 난감한 지금 한다. 거기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싶습니다. 예, 이기영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박근혜 대표 제가 전국 조직 총괄 특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선 때 아주 큰 활약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교찬 후보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1분 이내에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아까는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명함에도 깊숙이 관련된 걸로 이렇게 본인 명함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예, 국회의원 하신 경산 청도의 최종환 의원께서 박근혜 대표를 경선 때 굉장히 돕고 그다음에 경제 살리기 간사 위원장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길을 택해서 경제 특위에서 이명박 대통령 만들자 해가지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문하시는 분이 질문이 끝나시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교찬 후보님 다음 질문자를 지정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건 후보님한테 제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중건 후보님께서는 이제 저와 같이 참 울진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으로 저는 어제 방송 토론회를 제가 참여하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사실 저는 제 고향이 제가 봉화기 때문에 사실 오늘 내용이 큰 거 보면 울진하고 관련된 내용만 거의 많이 대다수를 물론 차지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어떤 디테일하게 이런 자료를 갖고 있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봉화, 울진, 영양, 영덕 어디든 내 지역구라면은 정말 다 잘 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정말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획 갖고 있는 공약 사항이 있다면 어떤 건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 김윤건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지금 고향 사랑하는 마음은 모두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추진하고 현실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정부가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동해선 철도 부설을 지난 3월 20일 착공했습니다. 여러분, 이 철도 부설은 착공이 3월 20일이지 이것은 벌써 13대 국회에서 타당성 조사를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지지부진하게 끌고 왔던 겁니다. 국회의원이 12년 동안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 정부 계획이 2014년도까지 영덕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북쪽으로 울진에 올라오는 이 계획은 아직 서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 이런 것을 어떻게 정부가 하는 것에만 맡겨둘 수 있습니까? 이 국회의 제동이 필요합니다. 국회가 예산이 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정부의 동의 없이 정액을 할 수 없습니다만 또 정부를 설득해서 정부가 허락하면 정액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게 되면 부지하세월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네, 김교찬 후보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아니, 훌륭한 답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자는
이기영 후보입니다. 질문하실 후보자를 선택하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예, 강석구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모님께 학교 같은 것도 물려받으셨는데 저희 울진 지역구가 고등학교까지 등록금 면제가 되고 있는데 어디인지 좀 관심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질문이 울진에 고등학교 몇 개 이런 학교 얘기입니까? 예, 고등학교까지 등록금 면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건 아시죠? 아니 글쎄 질문을 하세요. 예. 어디 학교인지 그리고 그에 관한 교육에 관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중학교까지는 이제 무상 교육이고요. 고등학교까지 있죠. 예. 아니요, 저 질문만. 예, 죄송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 공립과 이제 사립이 나눠지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울진에는 사립이 아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립고가 이제 울진고등학교, 또 울진고등학교는 남녀공학이고 평해공고, 평해정보고, 죽병고고 이런 정도로 있는데 이번에 저희 이명박 정부가 기숙형 공립고를 150개를 저희가 설립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4군데 군에서는 이 기숙형 공립고등학교의 선정을 어느 학교가 돼야 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답변이면 안 되겠습니까? 예, 이기영 후보님, 보충 질의. 참고로 면제되고 있는 학교가 지금 울진, 비암면, 정면입니다.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그럼 이기영 후보님은 다음 질문을 진행해 주십시오. 김준건 후보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1970년도부터 무역에 관한 법을 개발도상국가의 수입 압력, 개방 압력을 주기 위해서 사실 지금 국제법이니 미국에서 운운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내법을 지금 국제법으로 지금 지킹해가지고 그렇게 유도해서 지금 FTA 이런 거로 해서 지금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력으로 지금 아주 손해보고 있는 일본에서 국제법을 지금 체결을 했는데 교토의정서 적에 어제 제가 KBS에서도 언급을 한 바 있는데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입법 활동을 할 때 어떤 영향을 좀 끼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이기영 후보께서 좀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국내법과 국제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FTA는 아시다시피 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제 나라가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연계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고 협력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무역 협정이 그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미국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FTA는 우리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농업법 축산에 종사하는 사람이 어려움이 있지만은 다른 공산물 수출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정부가 FTA를 체결한 것입니다. 둘째, 지금 교토의정서를 말씀하시는데 교토의정서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취지가 교토의정서는 이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후변화 협상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교토의정서의 뜻은 뭡니까? 그게 법률적으로 계약 사항인데. 이기영 후보님, 잠깐만요. 예. 제가 사회자가 진행하신 다음에 질문해 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 되시면 1분 이내의 답변으로 1분 이내의 질문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토의정서가 환경법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세계적인 법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가서 미국이 주체가 돼가지고 각국을 다니면서 벌금, 저희가 자동차 벌금을 내죠. 그런 식으로 벌금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입법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저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잘 아셔야 되는데 미국도 이 기후변화 협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우리나라도 중진국 내지 후진국으로 이렇게 책정이 돼서 가입은 했지만은 그 시행이 연기돼 있었습니다. 예, 부시대 그래서 그것이 잠깐만요. 제가 답변하는 순서예요. 그래서 2008년도 금년부터 이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그 기후변화 협상 교토 정서에 가입하도록 그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자는 김준건 후보입니다. 질문하실 후보자를 선택하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그리고 질문하시고 답변하실 때는 사회자가 답변해 달라고 할 때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준건 후보자를 선택하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강석보 후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저를 보고 마주치는 것 같은데 저 울진 사람입니다. 저희 할아버님까지가 영덕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님 그까지 선대의 묘소가 영덕에 있습니다. 거짓말을 얘기하는 것이 통념은 아니고요. 둘째, 아까 말씀 중에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영덕하고 청송을 겨냥해서 했는데 생각 밖의 영양과 봉화와 울진이 이렇게 합하가 돼서 중간에 가버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17대의 그 선거와 지금이 같습니다. 만일 이상덕 후보가 포항에서 공천을 받지 않았다면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포항에 공천 신청했을 겁니다. 이상덕 후보는 동생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당연히 물러나야 됩니다. 그 상식입니다. 그런데 17대 선거구나 18대 선거나 똑같은데 그때는 피하고 또 이번에는 오시고 그 잘 이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강석호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2004년도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영덕 청송 영양, 그 다음에 울진봉화 이렇게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영덕 청송 영양 선거구에 1년 6개월 전부터 나가서 고향을 위해서 한번 국회의원이 돼보겠다 그렇게 했는데 통폐합으로 제가 국회의원 출마를 못했습니다. 왜냐? 울진 봉화와 이렇게 어울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당에서 한나라당 전국구 34번을 받고 그대로 상임부위원장을 하면서 그 총선 진두지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덕 부의장께서 안 나오면은 강석호가 거기 나가거나 예,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시인합니다. 우리 김중건 후보님 서울 마포구에 민주당 지난번에 나오려고 위원장 했잖아요. 하다가 얼마 관두고 울진에 가가 총선 안 했습니까? 정치는 그렇게 가능합니다. 조용 주성영 의원 대구에서 국회의원 하잖아요. 그걸로 제가 답변 대신할게요. 보충 좀 하겠습니다. 선거구 옮길 수 있습니다. 선거구 옮기는 것은 자기와 관련이 있고 연관이 될 때 옮기는 겁니다. 어디 가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략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지역에 명망이 있는 사람을 하야 되면 된다든가 또 그 지역에 사람이 없다든가 할 때는 전략공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17대 국회의원 선거구와 지금 18대 선거가 똑같습니다. 그때도 어려웠으면 지금도 어려운 겁니다. 그때는 안 되고 왜 지금은 된다는 겁니다. 예, 저 강석호 17대 선거구 때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영덕 정송 영향이 봉화울진하고 합쳐져서 17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갔습니다. 그러면은 요새 우리 김광훈 위원장이 또 본인의 입으로 공천을 받을 자신도 없고 본인의 입으로 교체 지수가 높다. 그러니까 자기 국회의원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러면 내 고향 영덕을 위해서 저는 온 겁니다. 내가 울진 하나만 국회의원 뽑으면 감수가 왜 울진 오겠습니까? 예, 김종훈 후보님 다음 질문자를 지정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경 후보에게 물어볼까요? 아까 저더러 원로로서 후배에게 길을 터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입후보에 있어서도 저는 4년 전에 다 마음을 비우고 가정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나라당 공천이 이렇게 상식을 넘어선 공천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경쟁했던 또 한나라당 공천 신청을 했던 분들이 강력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고민 끝에 또 사행도 하다가 막바지 결정을 했는데 저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후보님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한테 요청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로 그 간단하게 참고 자료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김준건 후보자님께서